드디어 진실 게임이었. 철현이 맨 먼저 왔군요. 세승은 용우 생각으로도 복잡하고, 정섭은 최종 선택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종 선택을 하고 그 뒤는 없는 사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됐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과 내가 그리는 미래가 달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굿바이 인사를 했어요. 진짜 모르겠네요. 이 감정이 편한다는 첫날이었고 지금은 서운한 감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서두를까? 그냥 진짜 마음이 다 정리가 됐나 봐. 나보고 그랬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나도 고맙다고 했어야 했나?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 나보고 싶지 않았고. 난 강아지 같은 사랑을 했었을 때 좋은 결과가 없었거든요. 결국엔 결론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부담을 줬나? 근데 초아가 강아지 같은 사랑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는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초아의 강아지 같은 모습을 처음부터 사람들이 알진 못해. 초아가 강아지 같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게 강아지 같다, 고양이 같다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애초에 강아지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초아를 첫인상만 보고 무섭게 생각하거나 경계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런 느낌을 살짝 가질 수 있지. 초아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고양이 같은 모습 그 자체에 호기심을 느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초아가 상대가 바라는 기대를 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구나 말을 하는 거지. 그때 신비함이 깨질 때 위험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군요.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군요.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고양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덜 다가오겠지만 그래도 나의 본성을 아는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내가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 나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런 내면의 강아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생겨. 그렇게 막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생기거든요.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 고양이인 척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 내가 약간 고양이 같은 그런 모습을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게 사회생활에서는 좋고, 근데 뭔가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이 내 내면을 바라보고 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편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운용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사람들이 나의 내면을 알아보긴 해요. 상대에 대해서 진심이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또 알죠, 사람들이. 초아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고민이 많겠네요. 이게 난데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런 거는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초아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적다 뿐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없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어울리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초아를 그런 강아지 같은 내면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때 다 쏟아붓는구나 그런 거를 알아봅니다. 실은 이제 한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그러면 오히려 초아 같은 경우도 알아보는 거야. 경험이 없으면 초아 씨를 만나고 뭐야 강아지네 하고 도망칠 수가 있겠지.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사람은 진짜 마음 깊이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되지. 그리고 초아도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해서 선을 지키고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연애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게 필요하죠.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드디어 진실 게임의 진실. 주연은 보고 싶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대. 쉽지 않은 길. 마음이 재영에게 가 있었고. 결국 그래도 꿋꿋하게 재영을 선택하는 것으로. 용우는 주연에게 말해주는 그런 조언의 느낌은 현실적이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라. 뭔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과감하게 해라 라고 해놓고, 근데 본인 선택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일단은 숨겨놓고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다가 지원 씨에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 씨에게 자기 마음 딱 표현하고 그때 되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다른 거를 정리를 했단 말이지. 실은 여기에서 가장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본 건 용우 씨 아니야?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건 용우 같긴 한데. 그래도 일관되게 재영 안 될 걸 알면서도 거절당했어도 마지막까지 그냥 딱 재영에게 자기 마음 표현하는 건 주연 씨잖아. 용우 씨는 주연이가 어려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용우는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용우는 말할지도 모르는데, 본인은 퇴로나 그런 안전장치 마련하고 그렇게 다 따져가면서 뭔가 선택을 보여줬는데 주연은 그런 거 안 따졌거든. 철연에 대해서도 아니다 싶었을 때 돌아섰고, 재영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진심으로 딱 빠지고 재영에게 확실한 거절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얘기를 주고받았고, 물론 그건 재영 씨가 확실한 얘기를 해준 거지만
그리고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재현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주연은 계속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용우는 오빠로서의 페르소나랑 그 내가 사회적으로 이 남자친구로서 보여지는 페르소나도 다른 것 같아. 연애에서의 자기는 계산적이고 겁쟁이야. 겁이 많으니까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 그러면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어느 쪽 돌다리가 튼튼한지 모르니까 일단 양쪽 다 다리 갈 거예요. 제가 갈 거니까요. 일단 놔두세요. 하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야. 양쪽 다리를 다. 뭐 다리가 세 개면 세 개를 다 두드리는 거지. 근데 그게 두들겨지고 있는 다리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 두들겼는데 아픈데? 아, 그래도 이 사람이 건널 테니까 그냥 놔두자. 이런 마음일 거란 말이지. 근데 건너지 않는 다른 두 다리는 나중에 아, 이 새끼 그럼 왜 두드린 거야? 아주 괜히 경도만 약해졌네. 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쨌건 초아 보고 싶었다는 세승. 세승과 초아는 그래도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잘 주고받았던 그런 사이죠. 철현이 얘기는 잘했나? 했더니 초아 갑자기 다친 자세? 초아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로 아, 얘기를 잘 못했구나. 알게 됐죠.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어쨌든 유나의 속마음은 안타까움일 거예요. 유나가 동생이 누굴 만나고 결혼하면 질투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세상과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그런 배우자에게 어떤 질투심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질투의 정의를 보면 얘가 나한테 원래 사랑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 얘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사랑이 다른 곳을 향했을 때 생겨나는 게 질투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매 간에도 이게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어도 어쨌건 얘가 나한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받던 그런 사이야. 남매 간의 사랑. 그런데 그게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질투가 나는 거지. 그런 신뢰로 맺어진 그런 남매 사이도 있죠. 지원과 윤재 같은 사이가 그런 거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초아는 뭐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아, 굉장히 용우의 그 왕진 가방을 보고 왔단 말이죠. 주연이는 초아 표정 보면서 괜히 신경 쓰이는? 괜히 미안한? 주연이가 근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진 못할 테니까. 근데 초아 표정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 거란 말이지. 그리고 초아는 주연이를 보면서 미소를 짓는다고 짓는데 그 미소가 금방금방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초아가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주연이 괜히 이제 눈치가 보이죠.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이 이거였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정도는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재영 씨가 등장을 하고요. 밖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둥번개와 함께 우리의 어둠의 중립운동가가 등장을 하고 있죠. 하이 중립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어. 또 순간 불편하고 긴장되긴 했대요. 지원 씨는. 그리고 세승은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용우를 보면서도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세승 씨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보여준 용우의 모습은 그 3주간 용우는 멋진 형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거든. 처음에 매형헌터도 이 사람을 매형으로 두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했고 만약 용우가 나는 솔로에 나왔다면 그 5박 6일 그 짧은 시간이면 훨씬 더 멋진 모습만 보이고 6표를 다 받지 않았을까? 몰표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5박 6일 정도면 뭐 좋은 모습만 충분히 보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 처음 한번 소개팅을 하고 카톡만 주고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용우가 물론 뭐 장단점이 있고 다양한 입체적인 인물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는 거야. 소개팅에서 2시간 동안 뭐 많이 만났다고 쳐. 6시간 동안 좋은 모습만 못 보이겠어? 6시간 동안 좋은 모습 보이지. 그런데 이 사람과 이렇게 문자 보내다가 틀어져서 잘 안 되면 혼자 환상을 막 품는다니까. 그 세상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 중에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나만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가치예요. 그럼 용우가 장단점인데 초반에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점만 보인다니까. 덩크하고 그때 덩크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철현도 이제 형 오셨어요. 용우가 너무 잔인했다고 느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아 씨와 용우 씨의 어떤 텐션이나 싱가포르 와서의 초아의 모습에서 용우가 실망한 건 맞아. 초아 씨가 만약 그때 좀 거리를 서서히 좁혀갔다면 그랬으면 나는 용우가 다른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초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인 거지. 용우는 초아의 겉모습만 보고 초아의 내면에서 그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그런 부분을 용우는 원하지 않았던 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맞지 않았던 거고 3주 동안의 촬영에서 2주간 썸을 한 사람과만 탔고 문자가 계속 왔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대가 끝을 냈다면 현실의 2주와는 다를 거예요. 하긴 그치. 이게 나는 솔로도 항상 이길 때 그렇잖아요. 그게 5박 6일이지만 그 시간 밀도가 다르잖아. 그 밀도가 달라서 보통 뭐 5박 6일을 진짜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뭐
5, 6개월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게 어른들의 연애는 자주 못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썸 탈 때는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5박 6일 동안 하루에 막 두세 번씩 데이트 하잖아. 친구들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할 때를 보면 누구보다 사람들 좋아하고 잘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연애남매 숙소에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어쩌면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친밀함에 대해 갈망은 있는 상태예요. 친밀하다면 갈망은 있지만 초아랑 철현은 아버지로부터 어쨌건 뭐 도망쳤다는 표현은 어쨌든 그렇게 표현할게요. 도망쳐서 서울로 왔어. 그러면 가장 친밀한 상태로부터 도망쳤어. 가장 친밀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친밀함 자체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불안이 당연히 같이 끼어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친밀한 상대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대지.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가 커질 때 불안이 커져.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친밀한 관계, 아유 됐어, 나는 어머니 챙겨야 돼 하면서 회피하게 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회피해졌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복잡하게 초아 내면을 괴롭혔을 거라고, 철현도 괴롭혔을 거고. 그러니까 초아랑 철현은 서로 의지해 가면서 서로를 안전지대로 생각하면서 회복해 나가려고 애를 썼고, 그런 부분에서 초아나 철현이나 요가나 명상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혼란스러운 애들을 다독이면서 지금에 이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초아나는 기본적으로 발작 버튼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발작 버튼을 스스로가 잘 컨트롤을 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때 말했던 것처럼 계단형으로 올라가. 나는 섬 바깥의 사람, 섬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섬 안에 누군가를 들이는 거는 그때까지는 너무 두려워. 근데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동안에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겪고 있던 결핍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소하려고 하지. 근데 그 해소의 과정이 나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너의 내면도 내가 같이 함께 봐줄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초아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성숙하고 그리고 잘 이겨낸 사람이라고 봐요. 초아 정도면.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안 맞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 용우는 최소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진 않았을 테니까 용우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가 깨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애착 강의에 보면 그 애착 회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건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그 안전지대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글일 수도 있지, 내 내면일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내면과의 대화는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뭐 일기 쓰기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제 강의에는 요가를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요가라는 걸 애초에 내 개념이 없었으니까. 내가 나를 회복시킨 것처럼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과 대화하고 너의 내면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겠지만 내가 알아줄게. 그게 사랑하고 친밀한 사람들의 관계니까 라고 초안은 생각했거든. 근데 용은 잠깐.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건 아무도 보면 안 돼. 나도 보면 안 돼. 자꾸 보라고 하지 마. 너도 보려고 하지 마. 그게 용우의 내면이거든. 근데 지원은 너도 그래? 나도.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냥 환상을 그냥 유지하게 되는 거지. 냉소적인 사람, 남 탓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탓을 세상 탓으로 돌리거나 뭔가 저기서 놀고 있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기 놀고 있는 나쁜 애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으로 해소하는 것은 좋지 않아. 나에 대해서 자부심으로 가야 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냈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남 탓을 하면 명상을 하겠어? 근데 거기에서 초아는 자기를 관리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수양하는 마음으로. 근데 철현의 비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해요. 어쨌건 자기가 스스로 수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철현이 눈치가 없고 애 같은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최소한 자기 수양을 하고 자기 규칙을 계속 지키면서 그걸 남에게 그런 것도 강요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철현이 보면 계속 그 스스로 답을 찾아내려고 계속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게 초아나 철현 남매는 그런 식으로 회복을 하는 방향으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용우가 본인은 굉장히 솔직했거든? 근데 좀 더 솔직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솔직한 행동이 나를 기준으로 너무 해버렸어. 아니, 중립이면 초아에게 어쨌건 마음이 많이 왔잖아요. 2주간 마음을 표현했잖아. 꽃다발에 뭐 그렇게 같이 왔고. 그러면 중립기여를 해서 거기 멈춰 있어? 거기 있어 줄래요야? 아니면 뒤로 간 거야? 뒤로 갔다 지금 딴 데로 가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중의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 말을 하는 나는 멋지거든. 근데 그 말을 듣는 상대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용우가 약간 그런 부분은 미숙한 것 같아요. 용우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가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중립이라는 말은 멋있어. 나는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물론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용우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중립으로 말하는 것 자체 이거 괜찮은데 두 단어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멋있는 말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제스처나 맥락을 보면 용우의 마음을 알겠어요. 알 수 있을 것도 같아. 근데 문제는 용우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고 그런 게 그런 거고 그리고 모자 쓴 아이 뭐 하면서 굉장히 그 명확하지 않게 지시어를 쓰잖아요. 그런면서 또 중립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이 상대가 이걸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초아와 싸우는 맥락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중립이면 초아 입장에서는 후퇴야. 중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용어는 중립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중립은 누군가한테는 후진이야. 누군가한테는 전진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중립이 됐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타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호가 초아랑 데이트해보니까 초아랑 안 맞더라.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다. 미안하다. 나 고민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싱가포르 데이트하면서 난 진짜 깜짝 놀랬다. 그렇게만 말하고 차라리 그랬으면 초아가 상처를 받았어도 그랬으면 용호가 이렇게까지 욕 안 먹어요. 용호가 오자마자 이제 시선을 계속 피하고요. 용호는 오자마자 이제 지원 씨에게 아까 잡은 물고기네? 용호가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왜 너도 내 어장에 들어왔구나 그런 말로 들리는 거지. 아까 잡은 물고기네? 내가 원래 잡아놓았던 초아 물고기도 있는데 너도 아까 잡았지? 아까 잡은 물고기네. 용호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절대로. 그물 드립하면서 그냥 물고기인 줄 알았어. 주연이도 이제 알았어요. 우리 오빠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거. 나도 겨드랑이 오픈 자세가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자세 있잖아요. 이 자세를 하는 것도 실은 자신감을 올리기 위한 자세. 그 바디랭귀지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조언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저렇게 겨드랑이 오픈 자세도 그렇고. 그러면 용우는 진짜로 어떤 자신감을 스스로가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용우가 생각보다 겁쟁이인 건 맞는 거지. 근데 뭐 겁쟁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의미의 겁쟁이가 아니라 생각보다 막 자신감 있게 내 사람이 멋있지 않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내가 멋있는 행동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용우가 오자마자 이제 지원 씨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윤재가 등장을 해요. 용우가 굉장히 동생을 강하게 키우네요. 윤재 지금 계속 비 맞고 있었잖아. 가방에 비 맞았겠다 이거. 가죽에 스크래치 났겠어. 고민을 해봐야겠네. 윤재는 또 긴장하고 있군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용우는 잘 먹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그러니까 주연이 축하해. 오빠에게 약간 냉소적인 느낌이지. 여기 와가지고 실은 용우가 좀 지원 씨를 많이 챙겼지. 그러면서 용우가 먹으니까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언제 시점이냐면 윤재가 오고 나서야. 그러면 지원이가 윤재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용우가 먹으니까 살 것 같다 하면서 이제야 동생이랑 대화를 조금 하는 거거든. 주연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했을걸? 오빠가 와가지고 지원이랑만 계속 얘기하다가 윤재가 오니까 먹으니까 살 것 같다 혼잣말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주연 입장에서는 조금 차례가 돌아온. 주연 씨가 여러모로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아요. 초아는 표정 안 좋고 오빠는 오자마자 지원이랑 뭐 그물 얘기나 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이 윤재랑 얘기하니까 밥 먹고 이러니까 주연 입장에서는 눈치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니 원래 오빠들은 동생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못 챙기죠. 그 대신에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서서 해주는 그런 오빠들이 많지만 막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해. 근데 차라리 윤재처럼 나는 무심해 몰라. 하지만 또 옆에 있으면 또 챙겨줘야 된다고 말하면 챙기고. 근데 용우는 실은 너무 대놓고 지원하고만 농담하고만 이랬잖아. 그러니까 주연이는 나도 그렇고 실은 초아 눈치도 보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변화가 있었어 라고 하니까 주연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오자마자 주연이랑 지원이한테 인사하고 초아한테 인사하고 주연이랑 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 이렇게 되니 잘 됐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윤재는 뭐 얘기가 잘 됐고 윤재가 얘기가 또 잘 된 유나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사람이지. 자기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문제는 역지사지가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고. 윤재는 도착한 유나를 받고 마지막으로 정소면 이렇게 늦게 왔죠? 괜히 세승이 오해하게. 이렇게 늦게 오니까 꼭 데이트 여러 번 하고 온 것 같잖아. 오늘 데이트 한 번밖에 없었으면서. 제작진의 고도의 페이크가 아닌가. 나는 아직 지원 씨랑 재영 씨가 될 가능성이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난 이 시점에선 재영일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이게 지원 입장에서 용우를 선택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막판이지 않나. 너무 짧지 않나. 근데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정도 50%까지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램과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 정섭의 등장에 세승은 살짝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요.
세승이 긴장된 표정이 나오니까 재영 씨가 세승 씨를 살짝 봅니다. 캐치하는 오빠. 이렇게 어른으로서 부모도 그렇거든요. 내가 아기 때부터 얘를 돌봐가지고 얘가 어른이 돼도 여전히 아기 같아. 여전히 내 품 안의 자식 같아. 그래서 얘를 어른으로 못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싸워야 돼. 모든 부모의 숙명이에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부모가 부모를 처음 해봐가지고 애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못 따라가. 그래서 애가 여전히 애인 줄 알아.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용우 입장에서도 주연을 애기로 보는 거야.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얘를 안전하기 위해서 얘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게 용우 입장에서의 어떤 사랑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내가 헌신의 모습이었을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오빠였고 헌신했던 오빠였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헌신하는 대상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용우는 그냥 해야 될 미션을 수행하고 남 탓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그게 결과적으로는 감정을 억압하고 해야 될 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과시욕이 자라났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고 그게 지금의 용우를 만든 건가 싶은 마음은 있어. 세승은 정섭의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싶고 이것도 살짝 용우 촉매가 들어갔어. 용우 바이러스가 살짝 그 촉매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세승 씨가 정섭에게 조금 더 큰 기대를 한 거야. 내가 용우라는 기회비용이 있는데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최종 선택하고 재영은 세승의 심경 변화를 알아챘죠. 심경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떤 계기가 있었나 보다. 재영 장난스럽지만 뭔가 얘네들이 있구만 하는 어쨌건 오빠 미소. 그래도 동생을 많이 신경 쓰는 오빠 중에 하나죠. 윤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지원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지만 그러니까 재영은 동생을 신경 많이 쓰지. 그래도 재영 지원을 완전히 아니라고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지원 입장에서 분명히 여기 이 상황에서는 용우라고 선택한 시점은 아니라고 난 생각해. 이나 이런 걸 보면 지원 씨가 용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거는 같은데 재영은 이 상황이 재밌고 옆에 주연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무거워. 이 옆에 재영도 신경 쓰이고 오빠는 오빠대로 그렇고 초아에 대해서도 눈치 보이고 이 상황이 힘들었던 사람은 물론 초아도 굉장히 이 진실 게임이 힘들었고 지원은 또 다른 의미로 힘들었지. 두 사람 사이에서 지원 씨가 뭐 그렇게 까이고 있나요? 용우에 비해서? 근데 지원 씨가 만약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그런 안 좋은 말을 듣는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것 같아. 그냥 용우의 마지막 하루에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데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돌아갈 거였다면 그렇게 재영과 어떤 운명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편지가 도착했고요. 남매의 진실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최종 선택 이후 실제 연인이 되고 싶다 5명. 이거는 최소한 윤재 들어갔을 거고 세승도 들어갔을 거고 재영, 윤재, 세승, 재영 4명. 이 5명과 4명이 의외로 주연. 그러니까 재영 씨에게 그 관람차에서의 너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웠다. 재영, 윤재, 용우, 윤아, 정섭. 그래서 이제 패스는 불가능한 그런 진실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용우가 여기서 갑자기 지니어스 빙의. 이 진실 게임에는 2가지 기능이 있어. 하나의 숨은 기능이 있지. 하나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나의 진실을 오픈하는 것. 나의 진실을 오픈하는 것이 왜 진실 게임에 와서야 이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진실 게임의 기능으로 해야 될 정도로 본인의 진실을 오픈하지 않았던 거지? 최소한 초아에겐 오픈했어야 되고 지원에게 오픈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저런 시스템을 활용해서야 자기 진실을 오픈하는 거지. 이게 용우의 어떤 겁쟁이 면모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나의 진실을 오픈할 때가 됐건 I'm your father다. 만약 진실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존재하는 진실이었다면 초한테는 오픈을 해줬어야지. 그리고 초한테 오픈했으면 됐지. 진실 게임에서 더 오픈하려고 막 안달을 내면 안 되지. 최소한 왜냐면 내가 처음에 봤던 용우와 지금의 용우가 어떤 포인트에서 조금 차이가 나냐면 처음에 용우는 초아가 늦게 퇴근을 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방에 가서 쉴 때 초아가 힘드니까 그냥 다음에 얘기하려고요 라고 나는 그게 배려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때 누구야 그 정섭이는 그때 바스크 계란말이 같은 거 해주면서 초아에게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어필했었죠. 근데 용우는 그때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실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말했단 말이야. 나는 그게 진짜 배려인 줄 알았어. 배려가 맞아요. 배려가 맞는데 그게
결국 용우의 어떤 겁쟁이 같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용우가 워낙 겉으로 보이거나 이런 태도나 제스처가 워낙 자신감 넘치고 용감한 사람, 항상 대담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안 보였던 거지. 지금 용우는 지금 이런 모습이나 과거에 초아가 늦게 퇴근하고 그때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서 있던 게 같은 맥락의 행동인 것 같아. 그때처럼 늦게 온 초아를 배려해서 말을 안 거는 용우, 진짜로 그렇게 배려해서 하는 용우였다면 여기에서 나의 진실을 오픈을 하되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나의 진실은 지원만 알아도 돼. 그리고 초아에게는 진작 알려줘서 내 진실이 이래 하고 거기서 끝나도 돼. 굳이 나는 초아가 아닌 지원을 사랑해요 하고 여기에서 진실게임 중심에서 외칠 필요 없거든. 그거는 초아에게도 상처고 지원에게도 부담이란 말이야. 지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초아가 늦게 퇴근했을 때 초아를 배려해서 말을 안 걸던 용우의 맥락으로 따지면 같은 사람이 맞냐는 거지. 그러면 과거에 초아가 늦게 퇴근했을 때 말을 안 걸었던 용우는 단지 초아가 낯설고 그리고 분명히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레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던 거야. 그러면 용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 있고 인기가 많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 이게 이런 부분이 나의 진실을 오픈하는 것, 저 전략은 좋아. 어떻게 보면 진실 게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건 좋은데 이 전까지 뭐 아무것도 없었고 누가 누칼협? 누가 칼 들고 막 야 너네 둘이 대화하지 마 이렇게 안 한다고. 다 가족 같은 분위기고 편안한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진실의 오픈을 왜 이제 와서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냐는 거지. 왜 저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냐는 거지. 그게 물론 용우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라도 활용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수 있는데 이 시점을 딱 찍으면 저 말이 맞는데 문제는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까지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거지. 그 당장 전날은 뭐 했으며 전전날은 뭐 했냐는 거지. 마음이 진실이 오픈 중립 이걸로는 약하고 진실을 오픈하는 목적으로 쓸 정도로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납작 복숭아 마이서스는 왜 보냈어? 그 이유를 초아가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도 설명을 안 했고 그런 부분들이 용우의 어떤 배려심, 과거에 용우가 말했던 배려심도 어쩌면 배려심이 아니라 좀 겁이 나는 거였을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진실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그 전날은 뭘 했으며 전전날은 뭐 했냐는 것도 하나가고 두 번째는 진실을 오픈했을 때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뭐 2번 죽는 사람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압박감 문제가 뭐냐면 그 선전포고를 하는 시점이 막판에 몰려서기도 하고 지원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고 나서 선전포고를 해. 그게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 거지. 선전포고를 누가 이길만 하니까 선전포고를 하나? 선전포고는 싸워야 되니까 선전포고를 하는 거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게 선전포고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지원에게 충분히 들을 만큼 들어서 이제서야 하는 거. 가능해지니까 하는 게 그게 용우가 마지막까지도 초아에게 납작복숭아 마이서스의 의미를 말하지 않은 이유기도 하잖아요. 그게 용우 씨가 사람들에게 호응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기 싫다고 해서 선전포고 타이밍을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하는 거는 그게 너무 용우 씨의 이런 배려한다는 말과 그런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 상반되는 내면이 있는 게 아닌가. 주변한테는 꽁꽁 다 숨기고 지원에게 딱 가능성 타진하고서야 초아도 거절하고 재영도 알게 되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 거지. 진실을 오픈하는 쪽으로 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방송으로 임하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은 어떤 방송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용어는 시스템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 시스템을 내가 이렇게 비춰주면 좋겠다. 이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 그게 또 어떤 방송인으로서의 관점이 아닌가. 어쨌건 뭐 용우 씨의 마음은 솔직히 이해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게 진심일지 아니면 진심이라고 유추했고 그게 진심이 서서히 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만약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그래도 그냥 차선을 선택하려고 주저주저 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솔직히 그거는 또 용우가 특별히 비겁하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긴 하죠. 하지만 좋아 보이는 행동은 아니긴 하지. 이렇게 되니까 지원이한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니 아까 했잖아. 그리고 지원이한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잖아. 많았잖아.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관된 초지일관한 불도저 같은 남자답고 불도저 같고 당당하게 한 사람만을 딱 사랑하는 그 모습을 깰까봐 수면 아래에 허우적대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 미뤄진 거란 말이야.
용우가 겁쟁인데 그 겁나는 부분은 내면의 그 수면 아래 오리의 발이 보일까봐 겁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키고 싶지 않은 거에 가깝겠지. 초아 마음의 상처는 물론 상처는 있겠지만 연애남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 치유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건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연애남매를 보면서 아 우리 조상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아 내가 음덕을 쌓긴 쌓았나 보다. 역시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용우가 이런 성격이 형성된 거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지. 이런 내가 싫지 않아라고 말하는 용우의 마음은 이해가 가. 저게 원동력이 돼줬거든 용우 삶에. 초아가 맥이었으면 용우는 초아에 대해서 어떤 신비감을 굉장히 크게 가졌을 수는 있겠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원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야거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 그래서 초아는 떨리기도 했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니까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흔들려 이런 걸 보이고 싶진 않은데 마지막에 표현에 대해서는 초아 씨가 너무 나약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돌이킬 거야. 용우는 초아에 대해서 어떤 표정인가 보지만 주연은 약간 죄인 같은 표정. 주연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진짜가 되어버릴까 봐. 초아는 아직 자기 섬에서 용우를 완전히 내보내지 못했거든. 용우가 아무리 그건 마무리 인사였어 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했어도 머리로는 알겠어. 그래 용우는 갔구나 알지만 마음으로 그런 걸 인정하는 거는 솔직히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 그건 마무리 인사였어. 내가 너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어쩌면 너는 다른 사람이고 내가 오해했다. 내가 우리의 관계를 시작할 자신이 없어. 미안해. 라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물론 누군가는 뭐라고 하겠지.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돼. 근데 용우가 너무 마지막까지도 회피했어. 지금 용우 입장에서 용우도 극단적인 회피형이잖아요. 결정은 했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나의 이런 불도저 같고 그런 지고지순한 그 한 여성만을 사랑하는 그 이미지를 또 깨는 거는 두려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지고지순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그 본인의 이미지를 생각 안 했으면 그 전부터 재영한테도 그리고 최소한 지원, 재영, 초아한테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근데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용호 오빠한테 받을 질문도 너무 두려웠다. 세승은 지금 용호에게 받을 질문. 지금 세승도 용호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관계에서 그냥 도망쳐 나와야 될 정도로 다 깨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생각과 겹치면서 결국 선택을 계속 못하고 미뤄지는 거란 말이야. 세승 씨는 용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건 어쨌건 뭐 이불킥각 하나 저장을 했죠. 유나는 정섭이가 고민이 많아 보였고 재영은 내 마음은 확실해졌고 상대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건 당연히 있는데 일단 내 선택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한테 이걸 뭐 공표할지 말지 그런 걸 신경 안 쓰거든. 진짜 용우는 스쳐가면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게 마성의 남자는 맞나 봐요. 그럼 용우는 일단 매력이 있잖아요.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멋진 피지컬 그리고 그러니까 저 정도 외모에서 보이기 힘든 유머 감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허세랑 조금 맞물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지원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 초창기에 용우 씨라면 지원이 힘들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 압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원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기다려주고 싶었어요. 라고 말해야 되거든. 초창기의 맥락으로 따지면. 근데 초창기의 용우의 맥락은 그렇다면 지금의 용우의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 초아에 대한 배려 때문에 말을 안 건 게 아니구나. 과거에 맞췄던 퍼즐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는 있지. 재영 같은 타입은 드물어요. 이성을 거절할 때 저렇게 전부 다 투명하게 내가 이런 마음이었고 이런 상황이었어라는 거를 자기 포장 없이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 왜냐면 저기서 상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비칠까봐 또 걱정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막 자기를 포장하거든. 뭐 상대를 위해서 속이든 아니면 나를 위해서 속이든. 근데 재영은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재영이 물론 다른 부분에서 단점이 있지. 근데 최소한 주연을 거절할 때의 모습만큼은 그건 진짜 희귀해. 얘네 프로를 보다 보니까 저런 건 희귀해. 오빠랑 지원 언니의 시작이 언제였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재영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정확히는 더 일찍이었겠지만 그 마음을 인정한 게 공연 때긴 했었죠. 그렇게. 윤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 부었던 그런 남매가 됐죠.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자. 첫째 질문을 위한 상의 시작.
아, 진실 게임이. 이 정도로 전략은 썼지, 사람들이. 근데 나의 마음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다 선포는 됐거든. 그리고 굳이 선포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에 보통은 끝났단 말이야. 근데 진실 게임에서 자기 마음을 선포한다? 연애남매의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한 3일 차이 됐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거는 내일이 지금 최종 결정인데 지금 거기서 선포한다는 거는 그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다른 사람한테 선포를 해서 뭐 어쩔 건데. 이 몸의 마음을 선포한. 쫄보라는 소리 듣고 맞아 쫄보야 이런데 눈물 날 뻔했다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한 거지. 용우 씨가 겉으로 굉장히 당당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갑옷이 되게 두터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해 보이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계속 다짐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더 약한 내면을 돌보지 못해서 내면이 더 약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회평들한테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 근데 용우는 회피형 애착 이것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착을 용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건 맞고, 용우가 진실게임에서 과시하는 걸까요? 중립 외치다가 지원과 썸이 있다는 과시. 용우는 자기의 논리는 알겠어. 나는 중립에 왔다가 한 명씩 다 데이트를 해보니까 갑자기 사랑을 느꼈고 이제야 어떤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용호 씨가 처음부터 초아랑 싱가포르에 와서 이 전부터 지원에게 끌렸고 초아는 아니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용호가 분명히 초아에게 관심이 있었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초아랑 최커가 잘 돼가지고 그 자기의 좋은 이미지로 끝내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러면 싱가포르에 와서까지만 해도 그날 틀어진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날 틀어지면서 퇴로를 확보했고, 그 퇴로를 확보한 과정에서 혹시나 지원 좋아했을지도, 그러면서 퍼즐이 맞춰지고 지원에 대해서 환상이 커지고 막상 다가가려고 하니까 지원 옆에는 재영도 있고 또 윤재 눈치도 보이고 또 초아랑 철현 다 주변에 다 눈치가 보이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계속 맴돌고, 네가 오면 받아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래? 나 옛날에 내가 문자 보내는 거 고민한 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지원에게 이렇게 톡톡 던지면서 잽 날리면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은 상대에게 선택이나 노력을 넘긴 거긴 하지. 오빠가 명확한 질문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세상은 재영에게 물어보네요. 재영 씨의 어떤 그 똑부러짐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면 꾸준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맞는데 중립으로 어쨌건 왔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명분으로 유나, 세승, 지원이랑 다 데이트를 해봤는데 지원이 좋네. 이게 지금 용호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일어났다는 거. 진실게임에 와서야 이걸 선포라고 하니까 솔직히 선포를 안 해도 그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용호가 굉장히 저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해 보이지만 오히려 저런 부분을 겁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승은 내가 고민 또 다시 물어봐야 될 사람이 생겼어. 이러니까 재영 표정, 용호의 이응인가요? 그렇게 이제 용호가 맞는지 재영은 재차 확인하고, 그때 용우의 어떻게 보면 무심한 면들이 공항에서도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람들이 다 신혼부부 이러니까 부담됐을 것 같아. 그러면서 명분이 내가 너의 기회를 뺏고 있구나 라는 명분. 용우의 가장 큰 문제는 주어와 시제를 안 쓰거나 못 쓴다는 거. 시제를.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켜야겠군요. 지금 용우는 스스로는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어. 근데 겁이 나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지금 타이밍도 놓치고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버린 거지. 지금 용우는 지원에게 이렇게 향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쨌건 자기가 생각했던 브랜딩을 깨는 거거든. 그리고 싱가포르에 와서 이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용우가 서울에서 에너지가 넘칠 때는 그런 멋있는 오빠로서의 브랜딩, 싱가포르에 와서는 살짝 고장났지. 일단 그건 이유는 스스로 감정 외면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거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긴 하지만, 용우에게 물어봐달라고 하네요. 지원과 데이트 후 해방감이 들었다고 그런 말을 했었지. 왜냐면 강원도에서의 임팩트가 너무 셌어. 강원도에서 초아에게 정섭은 남자가 아니야. 남자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뭐 윤재랑 유나가 잘 되고 있어서 뭐 그렇지만 오히려 윤재랑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정섭 씨가 그냥 동생으로 그냥 딱 생각한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서로 질문을 보여주는데, 이제 주연은 오빠의 질문을 보고 아까 재영이 놀란 것처럼 사람들 눈 커지게 하는 게 있군요. 사람들의 눈을 다 용으로 만들어버리네.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주연은 소름 끼치는데 비밀 데이트를 지원은이랑 했구나. 용우는 뭐 아마 몰랐을 거야. 남들 몰래 키워간 사랑, 우리 둘만의 시그널. 너무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렇게 누가 보면은 그 내가 실은 아이언맨이었어. 그래서 3일 동안 그랬었어.
그러면서 지원이 윤지한테 유나 언니한테 뭘 물어봐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윤하와 용우 데이트가 어땠나 그런 얘기였겠지. 남매들은 의논을 하는데 약간 용우 주연은 어떤 의논과는 조금 달랐지. 조금 오빠의 의논도 없진 않았어요. 조금 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 어쨌건 정섭의 마음은 세승보다 좀 더 늦게 시작한 것도 맞고 그리고 그 마음의 크기가 확실히 세승하고는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정섭이 보는 세승은 지금 조금 긴가민가한 느낌이 있어. 굳이 따지자면 정섭과 세승을 좀 성인 버전으로 바꾸면 물론 이렇게 텐션도 이렇게 살짝 스킨십하는 텐션도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고민하지. 근데 지금 여기서 세승님도 정섭에게 마음이 크죠. 그래서 썸이라는 말만 들어도 서운해. 그런데 내가 마음이 더 크니까 더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확답을 듣고 싶고 근데 확답을 그만큼은 못 들으니까 세승은 이 관계를 아예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거고 정섭은 이제는 잘해보고 싶다. 이젠 너로 정했다. 세승만큼 지금 크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왜 세승이 저렇게까지 나한테 또 태도가 변했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의심이 있어. 세승도 나만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를 들어 그냥 숫자로 정하게 볼게요. 80까지 커졌어. 근데 세승은 그 진작에 1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선 머릿속에 세승은 나한테 진작 100이 아니었지. 얘는 그리고 지금도 50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왜냐면 철현과 데이트했을 땐 철현을 선택했고 이러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남들 앞에서 다 밝은 사람이고 내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진심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의혹이 있단 말이야. 정섭 씨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얘만큼 세승이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내가 얘를 안 좋아한다. 그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승도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서 나도 뭐 이 정도 망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최종 선택을 뭐 벌써부터 하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명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용우 철현은 또 초아랑 얘기를 의논을 합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건지. 이런 걸 보면 철현 씨도 좀 순수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임하고 있는 건지. 진심이었고 그럴 걸 현재였는지. 저런 말을 듣고 다 그렇다고 하지. 진심이 아니라고 얘기할 그럴 확률이 없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진심이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철현은 없지. 우리 순수한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죠. 근데 지금도 용우는 이게 그렇게까지 힘들까? 굉장히 의아하긴 하겠지. 의아한 상황이긴 하겠지. 철현 씨는 지금 용우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 거야. 용우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고 매형 헌터로서 야 이런 사람이 내 매형이 돼야지라고 어쨌든 인간적으로 굉장히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덜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니까 그게 용우가 지금까지도 잘 해온 것이기도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렇게 이제 남매들의 상의가 끝났고요. 용우가 코트 돌돌이로 먼지 떼줬었나? 그렇게 이제 진실 게임이 시작이 되네요. 자, 용우는 크게 용기 내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욕을 먹으면 자기의 진정성에 거부당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용우님은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행동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어차피 단편만을 보고 말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는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괴롭긴 하겠지. 당연히 괴롭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오해할까 그런 생각은 하겠죠. 예를 들면 인스타에까지 찾아가서 막 과하게 욕하는 막 그런 분들을 생각해보면 용우를 오해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용우가 그렇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반에 용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용우를 그만큼 용우에게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도 컸겠지. 브레이브. 용감하게 자신 세상 모두가 욕해도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바퀴 첫 바퀴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와 용우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들인가요? 잘 맞는 건 모르겠어. 비슷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재영 씨가 먼저 물어봅니다. 정섭 씨에게. 5명이에요? 4명이에요? 나 이 질문 너무 좋았어. 이 바로 직전에 주어졌던 그런 것까지 활용하는 거. 재영 씨의 스마트함을 볼 수 있었던 질문 같아요. 확실히. 어쨌건. 지원이는 약간 어두운 톤의 화장으로 센 모습을 만들어서 자신을 감췄다. 그래서 5명이에요? 4명이에요? 질문 되게 좋았어. 2개를 물어보는 게 됐죠. 그래서 최종 선택 후 연인이 되고 싶냐 아니면 고민 중이냐 라는 거에서 5명이냐 4명이냐를 물어봤고 세승은 그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 나오죠. 근데 자기는 5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다. 나는 나가서 커플이 되고 싶지도 않고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근데 나가서 커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래 넌 최커를 원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게. 윤재가 유나한테 하는 걸 생각해봐. 세승 씨는 약간 윤재를 보면서 그래 저럴 수도 있구나. 한편으로는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윤재도 그러잖아. 나가서 사귀고 싶냐? 바로 사귀고 싶습니다. 근데 유나가 좀 기다릴 수도 있냐? 오케이 기다릴 수 있죠. 오케이.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요? 미안합니다. 이게 윤재가 그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윤재가 특별한 거지 윤재처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세승 씨가 윤재를 보면서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내 마음이 어쩌면 윤재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나도 윤재처럼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배워갈 수 있었다면. 근데 세승은 자기가 윤재처럼 하지는 못하고 정섭이 윤재처럼 해주길 바래. 근데 문제는 정섭은 윤재만큼 세승에게 그렇게 확신이 있진 않아. 마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큰 쪽은 세승 씨 쪽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거는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댓글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야. 누구를 편든다, 누구를 더 좋아한다, 누구를 탓한다 그런 건데 내가 말하는 그런 방침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전적으로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세승 씨가 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정섭이 원하는 게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세승이 원하는 걸 근본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정섭을 움직일 수 있느냐. 못해. 정섭을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세승이 원하는 것에서는 더 멀어져. 그러면 여기에선 세승 씨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이 스스로가 다른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섭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둘의 언어 체계도 다르고 정석 씨가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은 맞아. 그리고 뭔가 내가 계획하고 그림이 그려져야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맞고. 근데 그게 최소한 정섭 씨가 뭐 뒤로 딴짓하고 비겁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의 차이도 있지만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섭 씨는 여기서 나는 10명 중 1명, 마지막 1명이 나인 것 같은데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나는 너를 선택할 거다의 의미도 있어. 재영이는 그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지만 근데 유나는 지금 재영이 그렇게 딱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어. 왜 내 동생한테 윽박질러? 유나의 좀 예민하고 센 성격이 살짝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재영이가 소리 지르면서 정섭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소리 지른 건 아닌데. 왜냐면 재영이 입장에서는 이제 소리 지르면서 윽박지르는 그런 건 아니었고 이때 야외기도 했고 아마 천둥치고 이래서 잘 들리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전까지는 계속 속삭이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표를 하듯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아마 재영 씨는 그랬을 텐데 이제 유나 입장에서는 지금 내 동생에겐 공격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심지어 첫 질문이어서 그래서 유나 씨는 자기 동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예민하고 센 성격은 유나 씨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을 거예요. 예술가로서 지금 유나 씨가 상당히 지금 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오는 데 있어서 그런 예민성과 그리고 지기 싫은 항상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그런 성격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유나 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성격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또 유나 씨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사람으로 나의 그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타인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거일 수도 있다는 것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눈웃음으로 가리잖아요. 그러면 뭐 유나 씨 정도면 그래도 그 자신의 일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씨가 더 무서웠어요. 왜 내 동생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어쨌건 확실하게 이제 자기 편을 지켜주려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4명은 아닙니다. 근데 세승은 그거를 또 부정적으로 해석했어. 5명과 4명. 그 말에 또 확인 사실이 됐다. 그래서 진짜 최종 선택의 의미는 얘가 진짜 그거구나. 그러면 그 이후로 일은 만들어가면 되잖아. 그 이후로 일은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승 씨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자존감이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세승 씨는 이미 정섭에게 서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서운함에 맞춰서 상황을 계속해서 해석해가.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나한테 잘하는 것도 이 사람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한번 서운한 마음이 들면 이 사람의 행동들을 다 서운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야. 지금 세승 씨의 서운한 마음이 이미 들었지. 근데 서운한 마음이 들은 이후에는 기회비용이 커졌고 기회비용이 커졌으니까 더 많은 기대감을 요구했지. 더 많은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길. 근데 정섭은 또 그만큼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종 선택의 의미가 진짜 그거구나. 하지만 최종 선택을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거든. 그래도 어쨌건 여기에서는 연애남매를 촬영 중에는 일단 최종 선택하면서 이번 스테이지는 끝나고 그 이후로 만날지 안 만날지는 그 이후로 만나가면서 서로가 썸을 타보면서 결정을 하자. 그게 이제 정섭의 마음인데 세승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이미 너랑 썸은 끝났고
연인인데 단지 카메라 앞이라 그 정도 사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뭐야 나 실현당했네 이렇게 되는 차이는 있죠. 세승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 그래서 실현당했고 서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섭의 말들은 계속 부정적인 부분들로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자기 마음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세승이 원하는 것이 있고 서운하다 보니 지금 서운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서운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서 그래 그렇구나 오케이 이해해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 대신에 내 마음이 이런 건 알아두길 바란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세승씨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세승씨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은 실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저래서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그냥 살짝 이불킥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세상에 눈물이 흘릴 때 보면 정섭이가 완전 이 뒤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듯이 말해서 충분히 그렇게 여길만 했는데 아니에요. 그 밥 먹으면서 그 미래 최종 선택 이후 생각해? 생각하지 라고 말했고 2번이나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근데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채팅창에서도 세승 씨에게 정섭이 최종 선택 이후로 대답한 적 없다고 기억해버리고 있잖아요. 아니야. 다시 돌려봐봐. 2번이나 나는 생각하지라고 말했어. 근데 그런 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지. 내가 너만큼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지.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봤지. 물론 그 과정에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됐을 수 있겠지만 생각한다고 2번이나 말했어. 근데 그 기억을 벌써 못하잖아. 왜냐면 세승 씨의 서운함에 몰입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정섭 씨가 좀 더 잘 표현했다면 좋았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대답이 생각하지였다니까? 생각하지였어. 근데 이게 연애하면서 되게 힘든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지. 근데 이거 다들 기억 못하잖아 지금. 생각하지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다들 안 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생각하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많이는 뭐야?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지라고 대답하고 다시 디테일을 물어봤잖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다를 생각은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근데 처음에 생각하지라고 대답했잖아. 근데 봐봐 벌써 세승처럼 정섭이 처음에 생각하지라고 대답했던 건 다들 휘발됐다고. 서운한 마음이 감정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재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세승의 서운한 감정에 몰입이 되면 정섭이 처음에 생각하지라고 대답했던 거 기억에서 지워버려. 아마 다시 보기 돌려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걸? 근데 생각하지라는 말을 벌써 2번이나 했고 상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서운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알아가보겠다는 게 뭘까요? 안 만나고 게 될까요? 인터뷰분이 바빠질 거고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던데 전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오늘부터 1일은 부담이라고 한 말이 아니고 왠지 그다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느꼈으면 거기에서 그 사람하고 끝내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알아보겠다는 게 뭘지를 들어보는 게 맞을까?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선택했어야 될 것 같아?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을 부담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다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는 열심히 해보지 않는 놈 하고 혼내고 끝내야 되는 게 맞을까?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거를 얻는 길이야? 그리고 얘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있어? 나중에 한 달, 2달 흘러서 혹시 그게 아니었으면 어떡하지라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후회하는 길이 아닐까?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그거를 끝내버렸을 때?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나중에 나가서 뭔가 내가 해석한 게 오늘부터 1일은 부담이다 라고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면 그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든 아니면 이 사람과 그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생각을 나눠보든 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먼저 부정적인 부분만 크게 해석해서 그렇게 답을 내리고 관계를 끝내버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나중에 떠올렸을 때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거란 말이지. 내가 바라는 거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말해주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후회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래도 그래서 확인을 하면 그래서 끝낸다. 그건 오케이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먼저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냥 이 사람의 서운함으로 이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행동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관계는 나중에 후회할 일로 기억에 남는다고. 정섭 씨가 그렇게 안 보였다. 아니 뭐 그렇게 안 보였을 수 있지. 근데 확신할 수 있냐는 거지. 좀 더 알아볼 수도 있단 말이지. 내가 물어보니까 그걸로 해서 서운함이 생겼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대답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서운함이 생겨서 그 서운함을 토대로 기억을 다 구성해버렸잖아요. 감정이 기억을 보는 관점을 만든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라고 그냥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좀 더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지. 아마도 자신과 마음이 깊이가 다른 것에 실망하고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런 것에 섭섭해서 그 감정에 휩싸여서 급하게 결정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왜냐면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단서들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단서들을 최소한 모으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을 지금 현재 단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마음이 작은 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단서를 모으는 거에서도 부족했고 내가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아쉬움이 나올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거지. 내가 바라는 거를 먼저 규정하라고. 상담에서도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세승은 뭐라고 했을까? 정섭이가 나만큼 좋아했고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랬어요 라고 말하겠지 최소한.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그리고 그럼 정섭 씨가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말한 게 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 나의 눈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그냥 네 글자로만 말해서요. 네 글자로 말하면 거짓인 말인가요? 또 그렇게 난 물어보겠지. 그러면 네 글자로 말한 게 거짓말은 아니죠. 아니 근데 그 사람 태도가 굉장히 시큰둥했다니까요. 근데 혹시 두 끼를 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스스로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심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성이 돌아왔을 때 스스로가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고. 그때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나를 위해서 좋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근데 정석과 세승이 뭐 잘 맞냐라고 하면 뭐 그건 아니겠죠. 어쨌건 세승은 정말 최종 선택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아픈 거야. 근데 세승은 정섭에게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정섭이랑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그래 너는 일단 거기서 시작하는구나. 오케이. 나랑 만난다 보면 나를 신뢰할 리 없지. 자신감 가지고. 세승 씨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네가 나가서 밖에서 만나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다 보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력할 건데 너 어떡할래? 난 나가서 너 계속 볼 거야. 뭐 네가 지금 당장은 못 봐도 현실적인 그런 운동해가면서 나는 너 볼 건데? 라고 했으면 정섭이가 그래 하고 밖에서 연락하고 만났을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게 세승 씨가 바라는 길이 아니었을까? 세승 씨가 바라는 걸 이루려면 내 말대로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서운남에 공감하는 분들의 말대로 해야 될까? 어떤 게 세승 씨의 목적을 이루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판단해야 돼. 그러면 결국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 감정으로 기억을 재구성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그래서 기억을 재구성하고 더 이상 단서를 모으려고 하지 않았던 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내 목적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내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문제야. 어떤 감정에 자꾸 빠져드는 선택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를 놓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선택을 못해서 이불킥을 하는 날이 벌어지지. 단서를 모으고 지금 공감보다 이것이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야. 감정이라는 게 과하면 걸림돌이지. 어떤 감정은 그 일종의 경보 신호야. 불이 났어? 불이 나면 당연히 사이렌이 울려야지. 근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한숨 쉬는데 그 입에서 수증기 나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막 경보가 울려. 그러면 이 경보 신호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경보 신호고 우리에게 어떤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는 건 맞는데 그게 과하게 작동하면 다른 일상을 영위할 수가 없어. 감정은 직관을 예리하게 다듬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지. 정섭은 확신을 주고 싶었대. 세승 씨가 부정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정섭 씨가 그 상황에서는 정섭 씨도 세승에게 지쳐서 세승에게 좀 더 얘기를 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정섭 씨도 세승한테 내가 최종 선택 안 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야. 정섭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승 씨가 원하는 답을 일단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정섭 씨도 너무 자기 생각으로 그 솔직하게 아니면 자기 책임감에 그런 생각으로만 했던 것 같아. 여기서도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할 거면 쭉 풀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든가 아니면 상대가 일단 원하는 네가 좋아. 내가 최종 선택을 한다는 건 진짜 내 마음이 크다는 의미야.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정섭 씨의 생각이랑 꽤 가까울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말했으면 세승 씨도 저렇게까지 반응 안 했을 거야. 내가 혼자 더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이 세승 씨 입장에서는 좀 인정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인정하면 어때? 내가 뭐 지금은 내가 좀 뭐 더 좋아해? 뭐 그럴 수 있지. 세승이 살짝 삐진 느낌이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그런 걸 해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지. 여기서 정섭 씨가 조금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했다면 세승 씨의 마음을 풀어줬을 수도 있겠지. 대다수 남자들이 정섭이 같을 텐데. 정섭이 나이대에서는 또 정섭이 같지. 또 세승 씨 나이대에는 또 세승 씨 같긴 할 것 같아요. 정섭 입장에서는 뭐 나 혼자 또 밥 먹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또 겹치면서 더 설명하는 게 싫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선택할 거든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정섭은 선택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어쨌건 나는 최소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승 입장에서는 그것만 한다고 됐어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거 일단 거기서 시작이야.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도 해보자. 이렇게 세승 씨가 했으면 세승 씨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대화 전체 흐름에서 그거 내가 굉장히 길게 이거 2부에선가 얘기해줬지. 캐릭터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다 과거 연애사의 어떤 부분은 세승 같았어. 그래서 더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승 같은 분도 있을 거고 과거에 내가 어린 시절에 세승 같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생각하지는 않은 말을 처음에 한 번 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가 한 번 더 했어. 두 번 했는데도 뒤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했던 말들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감정에 따라서 선별돼요. 원래 기억이란 게 그래. 꼭 처음에 생각 안 해 라고 말한 것처럼 기억이 되고 있지. 그래서 기억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건 정섭은 선택할 거거든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어. 근데 정섭이 최종 선택만 하려고 했다는 거 하진 않았거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직접 부딪혀 봐야 된다는 게 정섭의 생각일 거라고. 확실히 정섭 씨도 세승 씨와의 데이트에서 세승 씨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정섭 씨도 불편함을 느끼긴 했을 거야. 정섭이나 세승이나 나 똑같이 몰입하고 있어요. 너무 한쪽에만 몰입해서 받아들이면 탓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항상 난 모든 거에서 어떤 방침을 더 얘기해주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유나 씨는 무서워요. 약간 목소리가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재영 씨에게 어떤 공격적인 부분을 드러내죠. 재영 씨는 안 들릴까 봐. 지금 재영 씨는 혼동번개 치고 야외고 이러니까 안 들릴까봐 크게 말한 건데 저걸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유나 씨는 들은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세승 씨도 이제 안 들릴까봐 그랬다고 옆에서 같이 제스처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되게 잘 들린다고. 그치.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또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용우가 질문할 차례가 됐죠. 목소리 크신 분에게. 이렇게 용우 씨는 개그 욕심은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 조금 덜 재밌어도 용우 말은 그렇잖아도 좀 혼란을 야기하기가 쉬운 말이거든요. 그냥 재영 씨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목소리 크신 분에게 그냥 뭔가 저렇게 재밌게 하려는 저 욕심이 너무 큰 것 같아. 아니 복수의 칼날이. 그래서 처음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꼈던 순간과 이유를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영 씨가 대답을 못하니까 10초 더 필요하세요? 저것도 이제 용우 씨의 농담인데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좋거든요. 어떤 감정을 기반으로 상황 판단은 안 되는구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드립이나 상황 판단을 하는 것도 저런 문제가 있구나. 윤재나 철현이는 저런 농담을 할 수 있어. 근데 재영에게는 나라면 솔직히 미안함이 존재할 것 같은데 감정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고려를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재영은 이제 사회 보다가 질문 받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귀를 당기거든요. 이렇게 약간 난감하거나 민망할 때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 바퀴 돌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재촉해.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대답이나 아니면 뭐 지원 씨 대답이나 이런 거는 재촉 안 하거든.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압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노래 부를 때 그랬다. 표면적인 이유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지. 근데 아마 그 전부터였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목소리와 그 모습에 그것이 이유였다. 근데 지원에게 저 말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재영은 나의 외모에 반했고 용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내면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지원 씨는 생각하고 있죠. 착각이라고 할까? 생각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용우 씨가 여기서 또 주연이랑 지원이 그래서 지원이라고. 여기서 저 주연이 드립을 쳐가지고 주연이가 웃기는 웃는데 용우가 저게 문제인 것 같아. 결국 내가 내 감정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린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그냥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연인지 지원인지 물어보는 거는 주연이를 2번 죽이는 일이잖아. 지원인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근데 이제 저렇게 농담을 하는 유쾌한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죠. 실은 지원 씨에게는 효과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 지금 지원에게는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주연 씨가 웃고 지원 씨는 살짝 민망해하는데 주연은 예상 못했대. 그날 춤 열심히 추고 문자 못 받아서 되게 현타 왔는데 춤 열심히 추면 받을 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노력한 것만큼. 근데 그날 다른 사람한테 반했어서 나한테 안 보냈던 거구나. 이게 맞춰지니까 그랬구나 싶었다고 하는데 재영 씨가 이런 식의 말을 처음 했나? 용어 어떻게 보면 어떤 상처에도 나는 튼튼하고 이 정도는 상처라고 여기지 않는데 너네도 이 정도는 상처라고 여기지 않지? 라는 게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있을 수는 있죠. 나는 이 정도가 상처가 아니야. 근데 그걸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지. 주현 씨는 지원에게 질문을 하고요. 오늘 비밀 데이트로 인해서
최근 싱가포르에서 했던 문자와 내일의 선택의 차이가 있나요? 이 말은 용우가 부탁을 한 말일 거고 지원 씨에게 오늘 비밀 데이트에서 나 고를 거야? 라고 용우가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야 그렇게까지 물어보는구나. 그 사람이 지원이가 맞구나. 세승은 그래도 빨리 파악했어. 헷갈린 것 치고는 빨리 파악했어. 이 질문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세승 씨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상황 파악이 내는 게 빠르죠. 나를 오픈해야 하는 힘든 순간이 오면 이상한 농담으로 안정감을 찾죠. 세승은 이제 내가 아니고 지원이구만. 부끄럽다. 억울하다. 왜 착각하게 만들었냐. 물론 용우가 착각하게 만든 건 맞지. 근데 착각은 세승이 한 것도 맞고. 근데 이거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애초에 데이트 신청이 그게 한 50 정도 일단 지분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아주 그 대화가 한 45 정도. 지원은 아직 대답하지 못했고 왜 제한 걸지 왜 여기선 안 걸어. 그러니까 지금 거의 최종 선택 해라 아닌가요? 지금 주연이 한 질문은 용우의 질문이고 이 질문은 지금까지 재영한테 문자 보냈는데 내일 나 선택할 건가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지원 입장에서는 뭐 거의 최종 선택 하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살아온 환경 중요하죠. 보통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질 70에 환경 30 많이 잡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죠. 뭐 7대 3 정도로. 그래서 용우는 여기선 왜 10초 안 주고 말없이 기다려? 봐. 재영은 지금 자기에 걸린 문제인 줄 알고 재영이 입장에서는 저게 아마 주연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이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만한 거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그 가지고 있는 유전자 혹은 그 어떤 기질에서 좋은 면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그 트럼프 카드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스 카드로만 거기서 뭐 48장인가? 그렇게 자기 카드 되게 뭐만 꺼내도 다 에이스만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그냥 1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그 덱을 무슨 덱을 가지고 태어나느냐가 기질이고 거기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서 그 게임에 임하느냐는 거기서부터는 환경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고 노력으로 돼. 근데 뭐 도박 묵시록 카이지나 뭐 이렇게 도박 영화 보면은 낮은 패로도 얼마든지 승리할 때가 있거든. 물론 억울하지. 왜 내 패에는 에이스가 없어요? 할 수 있지. 뭐 없는 걸 어떻게? 있는 안에서 내가 그 게임을 잘 이기고 그거에 맞는 판을 가가지고 해야지. 뭐 없는 걸 어쩌겠어. 머리가 크게 태어난 거 뭐 어떡해.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걸 안에서 내가 가진 장점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저때 보면 세승이랑 재영이는 룰에 무조건 따르려고 서로 상대방 질문만 하고 딴 사람들은 질문을 좀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저게 룰이 근데 자기 질문을 하나는 할 수 있었을걸? 근데 그래도 어쨌건 룰을 신경 많이 쓰는 거는 세승과 재영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유나는 너무 무섭대. 오늘 유나 씨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은데 지원 씨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주연 씨는 용우가 저 질문을 왜 했을지 확실하게 아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지원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정해진 것 같아.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재영 씨와 비밀 데이트에서 그래도 재영 씨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거든. 물론 용우가 굉장히 갑자기 훅 들어와서 크게 들어온 건 맞는데 재영이 거기에서 되게 신중하게 관람차에서 이러이러했어. 자기 한 땀 한 땀 자기의 생각을 다시 얘기하는 재영을 보면서 안쓰럽다.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은 지원이가 분명히 하긴 했을 거야. 근데 용우를 놓기에는 되게 지원 입장은 안타깝지. 왜냐면 나의 내면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두 남자. 지원 씨가 이 마지막 회차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우는 뭐 예상했던 대로 지원이도 확신이 있을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요. 예상은 나일 거라고 생각했잖아. 넘어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초화도 정리하고 지금 여기서도 공표하는 건데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거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과가 궁금한 것보다는 지원이의 어떤 귀를 쫑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봤어요. 세승은 그냥 착각을 했고 근데 뭐 용우도 뭐 완전히 100% 확신이 있던 건 아니겠지. 그래도 야 이 정도면 가능하다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세승은 이제 용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용우와 데이트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문자 보냈는지 지원의 질문이죠. 용우와 근데 이거는 너무 예상된 답이에요. 유나가 거기에서 좀 흔들렸어요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윤재도 있고 아무리 진실 게임이라고 진실로만 다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순진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답이라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유나 입장에서는 저겐 거짓말은 아닌데
왜냐면 보답의 마음도 있었지. 기대감도 있었지만 보답의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저거는 너무 예상된 답변이었지. 그리고 내가 윤하여도 저렇게 말할 것 같아. 저건 뭐 어쩔 수 없어. 저건 어쩔 수 없고, 윤재한테 자기가 고민하는 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냐고 하는 게 본인이 보기에도 재영이 거절하고 용우한테 넘어가는 게 별로일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뤄온 것 같아요. 용우도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나쁘게 보일 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선택을 미룬 것 같아. 그래서 하루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우님한테. 지금 이 상황은 유나 씨가 그래도 치료가 된 상황이죠. 이 정도면 약간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아무리 이제 좀비가 됐어도 다시 이제 인간으로 돌아오는 치료제를 맞아서 돌아왔으면 인간으로서 좀비 시절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좀 잊어줘야죠. 좀비 시절에 잠깐 다른 사람을 해쳤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인간이었는데 좀비 시절에 죄를 물을 수는 없잖아. 잠깐 용우 바이러스에 침투돼가지고 그때 잠깐 윤재를 외면하고 용우를 기대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그냥 잊어주자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일단 인간으로서 다시 이제 잘 살길 바란다. 근데 지원이가 재영이한테 같이 산을 넘어가자라고 해서 재영이는 더 관계를 이어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하긴 그랬겠다. 같이 산을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재영은 우리가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해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재영은 저렇게 질문해도 되는구나. 저게 특정인을 해가지고 저렇게 뭔가 저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되는구나. 유나한테는 5명인가요? 4명인가요? 근데 이제 유나는 끝나고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 끝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근데 윤재는 이제 유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정섭은 윤재 끝나면 바로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더 알아가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재는 바로 이런단 말이에요. 지원이 다른 연프들처럼 꼭 연애보다는 연애, 그리고 윤재와 시간 보내기, 효도, 그 이후까지 보고 출연해서 그냥 다 같이 산을 넘어가 보자 느낌이고, 재영에게 산을 넘어가서 결혼까지 생각해보자는, 물론 그렇게까지 이해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마음은 들었겠다. 근데 저렇게 난 바로 라는 말에 이제 유나는 살짝 부담스럽면서도 고맙고 좋았을 거야. 왜냐면 바로라고 해서 또 바로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나는 윤재한테 신뢰가 있어. 근데 세승은 정섭에게 신뢰가 없어. 근데 그거는 윤재와 정섭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별이 바뀌었지만 유나는 윤재한테 시간을 좀 줘. 내가 나에게 바로 오케이. 하지만 나한테 시간을 좀 줘라고 말하면 윤재는 오케이라고 할 거라는, 유나도 윤재에게 신뢰가 있는 거야. 근데 정섭이 나한테 시간을 좀 줘라고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세승이 조금 무서워. 이런 말은 모르겠어요. 세승 씨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정섭은 세승 씨를 보면서 그 살짝 쫄아 있는 것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섭 씨도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나도 만날 거야. 같이 그림 그려보자. 라고 하면 좋은데 정섭 씨도 그 말을 안 했어. 정섭 씨도 살짝 삐진 데다가 세승 씨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괜히 이런 이직도, 너 이직도 준비돼 있고, 근데 이직 이렇게 하면서 바로 쏴버리잖아. 그게 정섭 씨의 어쩐 삐지는 부분이 아닐까? 그 생각이 살짝. 소장님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회피 형은 여자가 울고 원망하면 다독여주기보다는 자책하고 도망가나요? 그럴 수 있죠. 그때 물론 뭐 남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여성이 울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다독여줄 수 있어. 근데 마음속에 뭐가 쌓이냐면, 내가 이 여자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 여자를 힘들게 하자는 다른 남자가 필요할 텐데, 내가 이 여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서 이 여자의 앞길을 막고 있구나. 사랑하니까 떠나주자.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울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힘든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다 보면 사랑해서 떠난다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 패턴은 이제 좀 더 회피 형이 또 빨리 도망갈 것 같긴 해. 그래서 초하는 윤재를 보면서 살짝 힐링을 느끼죠. 멋있다. 제일 상남자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용우는 칭찬을 했겠지만 편집된 거겠지? 멋있다, 상남자다, 이런 모습. 윤재가 칭찬받을 때마다 용우는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은데, 어쩌면 저런 브랜딩을 나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나도 사람들에게 저렇게 자기 진심을 마지막에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초아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할 수 있구나. 멋있다. 이런 걸 기대했을지도 몰라, 용우는. 그래서 유나는 심쿵했고요. 공개적으로 해주는 거 멋있고,
든든하고 아껴주고 좋아하니까. 확실히 그 윤재의 장점 같아요. 이게 윤재가 분명히 단점도 있거든요. 툴툴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한테 확실히 신뢰를 주는 사람 같아. 윤재가 만든 이런 브랜딩을 자신도 브랜딩을 한 거지. 근데 윤재처럼 저렇게 막 표현이 아니고 묵묵히 뒤에서 지켜주는 오빠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그렇게 브랜딩을 한 건데 잘했지. 굉장히 잘 먹혔어. 그 브랜딩을 넘어서서 나의 진심을 지금 마주하고 더 솔직하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그러면 브랜딩을 좋게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긴 했겠지. 그래서 정섭은 윤재영은 사랑에 빠졌대. 사실상 거의 고백을 그냥 해버렸죠. 여기서 윤재가 용우가 말한 것, 윤재는 용우가 말한 두 가지.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공표하는 것. 윤재는 공표하는 데 썼죠. 근데 봐봐. 윤재는 그 공표를 처음 했나? 아니지. 전부터 해왔잖아요. 전부터 해왔고 예측이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반전으로 실은 윤재는 지금까지 해왔어. 그게 여기서 어떤 반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용우가 그렇게 어필하려는 거는 좀 순서가 조금 어긋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윤재한테 박수. 윤재는 박수를 받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윤아 씨는 세승에게 질문. 아마도 정섭의 질문이 아니었을까? 끝나고 바로 만남이 아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섭은 바로 만남이 아닌 서로 알아가자. 나 그런 마음이야.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 정섭 입장에서는 아까 표현을 했으면 좋았겠지. 근데 아까는 삐지기도 하고 그 세승이 어두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쾌하게 뭘 하진 못했어. 그런데 지금 어쨌건 진실 게임에서는 그래도 정섭이 여기서 알아갈 시간 좀 가져보자라는 식으로 말을 던졌죠. 근데 세승은 당연하다고 했어. 오케이, 알아갈 생각 있다고 했어. 그러면 정섭도 확신을 갖고 생각을 해도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당연히 그거래. 그러면 정섭도 당연히 알아가자고 지금 말을 생각을 했고 저 질문도 나 그런 마음이야 라고 지금 던진 거거든. 심지어 이 전에 둘이 비밀 데이트 할 때도 알아갈 생각이 있어.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림은 안 그려지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가 말이었거나 아니면 너 당장 이직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당장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날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져가 정섭의 생각이었고 근데 세승 씨가 그 부분을 조금 오해한 거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아 내가 조금 오해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건 맞구나 라고 정섭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섭 씨의 의도가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전달이 안 됐어. 세승 씨한테. 세승 씨가 지금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정섭이가 분명히 저 의도를 세승 씨 정도의 이런 스마트함이라면 아 정섭의 의도는 지금 나랑 더 만나면서 맞춰가고 싶은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정섭에 대한 서운함이 그걸 이해할 만큼 그렇게 작지 않았던 것 같아. 서운함이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섭은 세승이 분명히 아까 나가서 어떻게 만나지 이런 고민을 하는 나조차도 싫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지금 오해가 쌓이긴 쌓였지. 그러니까 정섭은 살짝 헷갈렸대. 고민을 이제 시작하다니 싶었던 걸 수도. 항상 그 서운하기 때문에 나 이제 고민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 아 나 아직 고민 안 했는데? 고민을 안 해? 아니 고민했어. 근데 내가 아까 그렇게 말을 못한 거야. 아까 그렇게 말을 못했어? 뭐든지 다 빠져나갈 수 없는. 응? 나갈 곳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섭은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긴장했어. 철현 씨의 질문도 봅시다. 철현은 용우에게 굉장히 배신감이 있었겠지. 우리 누나는 안타깝고 용우에겐 배신감. 용우에게 질문을 하고 초아 표정은 살짝 어둡고요. 우리가 이제 최종 선택일까지 하루가 남았는데 마음이 변할 여지가 있는지 네 아니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해달라 이거죠. 근데 철현 씨의 저렇게 눈을 보면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좀 더 진실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아. 그리고 그 흔들림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또 그걸 너무 맹신해도 안 돼.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믿어버리면 안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믿으면 안 흔들릴 수 있어. 거짓말이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흔들리기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안 흔들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철현 씨가 내 눈을 보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는 제법 압박이 됐고 어떤 용우가 내면을 드러내는데 성공을 했던 걸지도 몰라.
그래서 오 저렇게 세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용우가 눈이 너무 예뻐서 못 보겠는데 살짝 농담으로 그 압박에서 살짝 벗어나는 걸 시도를 했고요. 재영이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재영 씨는 어쨌든 질문자의 의도를 잘 전달을 했고요. 그 용우의 눈의 떨림이 보고 싶었고 그 최종 선택까지 마음이 변할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변할 여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용우가 최소한 저 말을 할 때는 눈이 안 떨렸을 수 있거든요. 예스라고. 왜냐면 용우는 변할 여지가 있거든. 근데 지금 질문을 살짝 잘못 이해한 거지. 지금부터 변할 여지는 있냐라는 거에 그러니까 지원으로 선택한 시점에서 지원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냐라는 철현의 질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용우 입장에서는 초아에서 지원으로 변할 수 있냐? 오 있지 예스 이렇게 그냥 이해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연애남매를 앞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어떤 순간적으로 그 미션이 왔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용우와 철현이긴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왜냐면 저기서 예스라고 했을 때 지원이 오해할 수 있거든. 지원 그래서 용우는 지금 다른 것 무엇보다도 지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흔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초아는 저는 용우가 모르겠어요. 이제서야 용우를 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용우의 수면 위의 모습만 보다가 어느 순간 수면 밑의 모습을 보고 수면 밑으로 내려갈 때 잠깐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잘 모르겠네 하고 수면 밑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저는 용우가 모르겠어요 하는 순간 용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높아진 거야. 오히려 용우를 알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원래 봤던 그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구나. 용우는 도대체 너는 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점점 용어를 이해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은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지? 이전의 결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바뀔 수 있다는 뜻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용어도 내가 맞게 대답했나? 자기도 내가 맞게 대답했나? 그래도 그렇게 넘어갔고요. 세승은 오늘 베일 데이트를 통해서 마음이 더 편해졌는지 불편했는지 재영 씨가 이때까지만 해도 용우가 끼어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 이렇게까지 끼어들었을지 몰랐어. 그래서 재영은 마음이 편해졌나 안 편해졌나가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이게 나와를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아까 분명히 이해했거든. 근데 다시 또 고민이 생겼나? 아까 대화하면서 그래 우리 같이 산을 넘어가 보자 이러면서 서로가 다시 의지를 가졌다고 재영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불편해졌다고? 왜지? 근데 이제 지원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재영 입장에서는 아까 분명히 같이 산을 넘어가 보자 하면서 의지를 다지면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지원 씨는 마음이 불편해졌대. 근데 재영은 아까 같이 산을 넘어가 보자라는 말에서 지원 씨가 좀 편해진다고 느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하면서 표정이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표정이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재영을 밀어내고자 했던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고 마지막에 표정이 좋아졌을 때는 그래도 재영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재영에게 듣고 싶은 말을 늦었지만 들었다는 거는 결국 다시 지원 입장에서는 재영과 용우 사이를 혼란스럽게 생각하게 된 건데 그러면 그 순간에서 재영에게 말을 듣고 마음은 편해졌지만 머릿속은 이제 재영과 용우로 더 복잡해진 상황이지. 그러면 마지막에 재영과의 비밀 데이트가 없었다면 지원은 용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난 더 훨씬 크다고 봐요. 물론 지금도 용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근데 어쨌건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다시 5대5가 된 거는 재영이 이날 비밀 데이트 하면서 그래도 한 땀 한 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표정이 되게 좋아진 이유는 재영과의 관계에서의 마음이 편해진 거지 고민이 없어진 건 아니야. 오히려 고민은 커졌지. 지원 씨가 재영과 용우 사이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으면 표정이 되게 좋아지기보다는 미안함이 커야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안함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나 봐. 근데 만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또 미안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원이 재영을 선택하지 않았던 비대. 그것도 나도 굉장히 충격이었어.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재영이 아니다라기보다는 네가 나를 선택 안 하면 난 데이트 안 하겠다.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래도 나랑 한 대화가 본인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재영은 모르죠, 지금. 용우가 끼어들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실게임 2부에서 봐요.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